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기본 사항에서 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지금 이제 그라디언트 편집기라는 거를 열게 됐는데,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나의 기본적인 컬러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컬러 지정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컬러 지정을 해주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위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투명도예요, 투명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색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컬러를 넣어줄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중간에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은 색상을 가운데가 화이트고 끝에가 이제 블랙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위에 부분을요,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에 대한 거를 추가를 해줄 건데, 이 불투명도를 내가 투명으로 해주는 거야, 투명. 투명으로 해주면, 이거는 블랙이 있으면 끝에는, 가운데는 흰색이긴 하지만 투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경계에 연결되는 부분은 흰색에서 지금 블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상태로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 내가 이제 이 방향을 이 전에 했던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했지만 이번에 지금 여기 있는 방향은 내가 이제 좌에서 우로 연결을 해주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양한 그라디언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과제를 내줄 거예요. 어떻게 내줄 거냐면은 지금 요 형태에서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원. 자, 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자, 그라디언트를 넣어 줄 건데요. 그라디언트를 기본 사항에서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지금 블랙과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형태를 원으로 해줄 거야. 원. 원으로 해 주고요. 이 상태로 내가 자, 드래그 했더니 지금 블랙에서 화이트라 가지고 반전해서 한번 해 볼게요. 반전해서. 자, 지금 약간의 구 형태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반사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해 볼게요. 자, 제가 그림자를 하나 해줄 건데, 그림자. 자, 그림자는요. 자, 밑에 원형으로 형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아까 블랙과 화이트 반전 체크 풀면은 다시 블랙에서 화이트로 라이너, 그러니까 이제 선형으로 해서요. 제가 좌에서 우로 해서 블랙과 화이트로 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부드럽게 펼쳐주기 위해서 필터에서 보면요.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흐림 효과. 근데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이제 어, 흐림 기법이고요. 저는 여기서 반경의 값을 좀 더 줄 거예요. 저는 한 12 정도를 줬는데 자, 중요한 게 지금 그림자로 쓸 거기 때문에 이 개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이 구의 형태가 완벽한 구의 형태로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경계 부분에 반사광이 들어가야 돼요. 반사광. 자, 반사광은요.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구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그라디언트를 할 건데 제가 원형으로 할 거예요. 끝부분에 반사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고, 흰색과 블랙이 있으면 끝에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클릭, 클릭. 이 추가한 컬러는요, 반사광이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좀 밝아야 돼요. 블랙보다는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자, 화이트, 블랙, 그리고 여기 반사광. 자, 그레이, 약간의 좀 다크 그레이.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해서 자, 여기 원형 그라디언트를 할 건데 나는 빛 받는 부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반사각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 더 밑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럴 때는 이 반사광의 효과가 그림자와 닿아서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오늘처럼 제가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음, 줌이나 줌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한번 볼 거니까 불가피할 경우는 메일로 보내주고요. 다음 주에 똑같이 과제를 그라디언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9. 그라디언트. 자,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를 때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다음 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했는데, 아, 여기 지금 색이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조정을 좀 해주세요.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흰색 부분 좀 많게 하겠다. 그러면 뭐 컨트롤 키 누르고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나는 너무 블랙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화이트 부분을 줄 거고 반사광의 컬러를 나는 조금 더 밝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게 싫은 사람은 컬러를 좀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의 구 그라디언트를 완성해서 저한테 다음 주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완성해서 사본 저장해서요. 전 이거를 JPG로 제 이름 폴더에다가 어, 구 그라디언트라고 할게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모자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했었던 그런 구 그라디언트처럼 원형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모자에 컬러를 입혀줄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라는 걸 활용을 해서 모자에 자연스럽게 합성해 줄 건데, 자, 일단 먼저 새로운 레이어 항상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모자만큼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먼저 모자를 해줄 건데, 새로운 레이어에 해주면 안 되고 배경에서 배경에 자, 배경에서 이거 왜 모자 선택이 안 되지?
자, 대략적으로 모자 선택을 해서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색을 칠해 볼 건데요. 자, 모자 영역에다가 자, 그라디언트를 이번에는 다양한 컬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블루 계열 한번 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컬러를 좀 칠을 해주고 싶어서 컬러가 여러 개 있는 걸 골라주고 싶어서요. 맨 끝에쯤 가면은 무지갯빛이라는 게 있고 무지갯빛을 클릭을 하니까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서 이 중에 다양한 컬러를 하나 골라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요. 먼저 확인 눌러주고 원형으로 해서 제가 칠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모자의 형태와 유사하게 합성을 해주고 싶다. 지금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주면 되는데, 자, 이 블렌딩 모드에서 다양한 컬러 모드를 적용을 해보면은 뒤에 있는 모자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컬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위에 보니까 선형번이 컬러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도 같이 보여져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컬러를 합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4번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다가 그라디언트를 해주는데 원형으로 해줄게요. 원형. 그리고 블렌딩 모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 기법도 많이 활용되는 거라서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거 적용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되게 아주 유용한 기법이어서 요건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고 요것도 제가 과제로 내줄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두 개를 꺼내 볼게요. 자, 지금 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용할 이미지는 해상도가 커야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50%로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로 봤을 때 이미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적어도 한 1200 픽셀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런 효과가 효과적이에요. 지금 어떤 걸 들어갈 거냐면 자, 이 이미지의 입자를 내가 현재 골라준 패턴 같은 걸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용할 이미지는 작은 게 좋아요. 적용할 이미지는. 그래서 이 적용할 이미지가 작은 걸로 큰 이미지에 적용을 해야 효과가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 작은 이미지를 패턴 등록을 할 거예요. 자, 패턴 등록이라는 거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패턴 정의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뭔가 칠을 할 때 볼게요. 자, 칠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패턴으로 칠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패턴에 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외에 내가 더 등록을 해주고 싶다. 새로운 패턴을. 그럴 때 패턴 정의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강아지 얼굴을 패턴 등록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편집에서 먼저 패턴 정의라는 걸로 등록을 해줄 건데요. 이 강아지 얼굴을 뭐 지금 있는 이 기본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적용할 이미지는 이미지가 크면 좋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법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이 이미지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예요. 자, 컬러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편집하는 그냥 RGB 컬러 모드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색상의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인쇄용으로 하는 거는 CMYK라는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인제 그 GIF 같은 경우는 인덱스드 컬러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비트맵화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듀오톤도 마찬가지고요. 왜 비활성화되어 있냐면은 비트맵이나 이중톤으로 가려면 먼저 음영을 회색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트맵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회색 음영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회색 음영으로 가게 되면은 컬러 적용이 안 돼요. 모든 게 그레이 톤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컬러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일단 먼저 비트맵으로 가기 위해서 회색 음영으로 톤을 바꿨고요. 모드를. 자, 이번에는 회색 음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맵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비트맵 들어갈 거고요. 비트맵으로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서 비트맵화할 거냐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어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패턴을 뭘로 사용할 거냐. 지금 내가 만들어 준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용을요.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할 거고 아까 등록했던 강아지 얼굴을 패턴화 시킬 거예요.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 볼게요. 이제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지금 등록을 해준 강아지를 마치 픽셀의 입자처럼 활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아까 적용한 큰 이미지에 지금 비트맵화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요즘 좀 그런 이런 예술 작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광고 이미지 아니면 어떤 이중적인 이미지를 넣어 주기 위해서 뭐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요 과제를 내주는데 "요거 작업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맥도날드 뭐 어떤 뭐 로고인데 사실은 인제 그 대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입자의 의미를 두고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 그런 것들 작업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제가 과제로 내줄게요. 자, 과제 요번 주에는 두 가지인데요. 구 그라디언트 여러분만의 구 그라디언트를 해 주고요. 자, 요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고 싶은 어떤 입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크기를 줄이고 패턴 등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내가 표현해 주고 싶은 이미지 하나를 골라 주면 돼요. 그래서 적용시켜 줄 이미지는 무조건 이미지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효과가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 과제를 내줄게요. 다음 주에도 두 가지예요. 구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비트맵화 시키는 거. 근데 이미지는 뭐 두 가지를 여러분들 골라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 주고 싶은 이미지 하나를 골라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샘플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저장을 해 주고요. 이거는 4번 저장해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JPG가 안 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비트맵은 트루 컬러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GIF로 할게요. 자, 완성 폴더에 이거는 비트맵 그리고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해서 비트맵화 시킨 거예요. 요런 방법을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또 해 볼게요. 제가 좀 "큰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보여줄 입자가 하나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이 이미지를 패턴화 시킬 거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이 사람의 뒷모습으로 이 사람을 표현해 주고 싶은데 먼저 나는 배경 필요 없이 나는 크롭을 좀 해 볼게요, 크롭. 난 요렇게 잘라서 이 이미지 패턴 등록해 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내가 이미지의 크기를 50 으로 한번 줄여 볼게요. 근데 폭을 줄일 때는 항상 요 비율이 같이 링크가 돼야 돼요. 이미지 크기. 자, 링크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50 으로 한번 줄여 볼게요. 50. 그랬더니 높이가 43 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미지 크기를 먼저 줄이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먼저 등록을 할게요. 패턴 등록. 패턴 정의. 자, 패턴 등록할게요. 이건 필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가 있으면 중요한 게 먼저 이미지의 컬러 모드를 바꿔야 돼요. 회색 음영으로. 그 다음에 비트맵화 시킬 건데, 자, 여기서 골라주는 게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골라주고, 내가 등록한 패턴으로 먼저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은 내가 지금 만들어준 패턴으로 등록이 된 거죠. 주의할 점은 내가 등록할 패턴은 작아야 되고 적용시킬 이미지는 커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과제로 꼭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4-6번.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컬러 모드를 잠깐 했는데 듀오톤을 해주고 싶다. 이중톤. 마찬가지로 회색 음영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중톤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이중톤은요. 내가 톤을 4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중톤. 그럼 나는 이 이미지의 표현을 톤을 내가 어떤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톤의 컬러로 2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이번에는 트라이톤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또 컬러를 골라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쿼드 톤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톤을 바꿔서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보면서 듀오톤 이미지를 굳이 사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아두고요. 특수한 경우에만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비트맵과 이중톤을 해주기 위해서는 꼭 회색 음영이라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트맵과 이중톤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톤 이용해서 색 바꿔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음, 이거는 사실 교재에서 여러분들한테 채널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이 채널에 대해서 효과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여줘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조금 이제 포토샵을 다루면서 고급 기법으로 넘어가는 특수한 특수 효과들이 있어요. 이 특수 효과 중에서 마치 모래사장에서 글자가 약간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 또는 물을 가지고 물로 표현한 글자 아니면은 약간의 빛 표현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글자 표현 그런 것 중에서 채널이라는 그 영역을 활용을 많이 해주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채널을 볼게요. 채널. 자, 어, 새로운 영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영역. 자, 이 영역은요. 채널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주면 제가 이 부분에 흰색으로 한번 색을 채워 넣어 볼게요. 알파 1이라는 부분에 하얀색 부분은요. 영역이 불러와지는 거에 영향이 있어요. 그럼 다시 RGB로 갈게요. 저는 지금 알파 1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알파 1은요. 이렇게 네모난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다시 레이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알파 1은요. 영역의 영역. 불러올게요. 알파 1을. 알파 1을 불러왔더니 하얀색 부분만큼만 불러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 다시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영역 해제하고. 자, 이 알파 1에 대해서 봐봐요. 내가 어느 부분은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여기도 지금 부드럽게. 자, 채널에서 알파 1은요. 하얀색 부분이 불러와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다시 레이어로 갈게요. RGB 클릭하고 레이어로 갈게요. 선택된 부분은요.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부분만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이 부분만 선명하게 해주고 그렇게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채널에서 알파 1 영역을 가지고 내가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부드러운 영역으로 불러질 거고요. 얘는 선명한 영역으로 불러질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RGB로 가고 레이어에서 저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영역을 불러올게요. 내가 지금 만든 알파 2를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 불러하신 영역은요. 어떤 부분은 부드럽고 어떤 부분은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를 지정을 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불러와지는 그 영역의 경계 부분을 알파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다들 조금 어려워하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글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영문은 영문으로 써야 되니까 한글 폰트로 하지 말고 영문 쓸 때는 영문 폰트, 세리프가 있는 폰트로 해줄게요. 그냥 기본 폰트에서 할 건데 아이고, 둥근 거 말고 세리프가 있는 폰트로 할게. 세리프가 있는 폰트. 그리고 세리프가 있는 폰트지만 약간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레귤러로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비표현 느낌을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은 자, 지금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있는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영역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영역만. 저는 이 영역을 알파 채널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배경 선택해주고 채널로 갈게요. 내가 아까 만들었던 알파는 없애고요. 새로운 알파 만들어서 이 알파에다가 흰색으로 칠을 해줄게요. 컨트롤 D. 자, 이제 그러면 봐봐요. 알파 채널에서 하얀색 부분이 영역의 영역. 저는 이 영역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먼저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주기 위해서요. 필터에서 흐림 효과 중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 한번 해볼게요. 한 10 정도? 뭐 요거는 정확한 정답은 없고요. 저는 적당한 값으로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 조금 약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넣어줄 거냐면은 필터에서 음, 스타일화에 보면요. 과대 노출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살짝 이 경계 부분이 좀 약간의 뭐 그 램프 보면은 램프에 여기 보면은 약간 이게 필라멘트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과대 노출 효과가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걸 나는 좀 더 선명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선명하게 해줄 거라서 레벨에서 이 값을요. 좀 선명하게 값을 먼저 보정을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레벨의 값으로 해줬어요. 자, 중요한 건 채널에서 알파 1은요. 하얀색 부분이 불러와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하얀색이 다 선명한 하얀색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조금 선명하게 불러와지고 어느 부분은 지금 흐리게 지금 들어가 있죠. 하얀색의 그 농도만큼 불러와진 영역에 선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됐어요. RGB로 갈게요. 자, 다시 레이어로 갈게요. 자, 저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요. 영역을 불러올 거예요. 선택 영역을 불러올 건데 지금 내가 만든 알파 2를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얀색의 선명도만큼 불러와진 영역이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약간의 그런 빛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밝은 옐로우를 가지고 Alt 딜리트 눌러서 컬러를 칠해 볼게요. 이 효과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강하게 해볼까? 대비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글자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라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늘 작업하기로 한 거 제출해 주면 되는데 9하고 그리고 9하고 뭐였지? 9하고 요거 패턴 요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음 주에 제출해 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장 파일은 채팅방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